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아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 사이에 머리가 한층 더 짧아졌고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백혈구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호장벽이 낮아져서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염증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아빠 빚을 갚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생활을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뭐 아무튼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다양한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 좀 시달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막 복잡했던 한 해였고 뭐 혼란을 많이 겪었던 또 한 해가 아니었나. 근데 그 혼란이란 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부터 규모가 좀 상당하네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너무 막 엄청난 일들 많이 겪었지만 또 다른 부류의 규모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버티고 어떻게 이겨낼지 나 스스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고 뛰어넘고서 보니까 또 이제 탈진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스펙타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성대 결절이 있어 봤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성대 결절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발전적인 거를 치료하고 그리고 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되게 많이 오고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뭐 대학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음성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나았다. 뭐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훨씬 더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한국에도 워낙에 그런 음성 질환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해외에서도 그거를 실제로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안 나았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고 제가 스스로 봤을 때도 아 내가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뭐 스스로 확신은 있고 제 스스로 신념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결과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자부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구하고 이러곤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로 리뉴얼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성의 지식을 그리고 훈련법을 그리고 실제로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고 가지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발성에 대해서 전문직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성대 결절이 있어 봤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성대 결절을 인생에 있어서 총 2번, 뚜렷하게 겪은 거는 총 2번입니다. 뭐 그 사이에 조금 목이 캑캑하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뭐 있었지만 성대 결절이다라고 정말 병원에서 생물학적으로 확인을 받은 건 딱 2번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독일로 넘어갔을 때 한 달 사이에 제가 비행을 4번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그때 살인적인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 짐을 싸는 그 전날까지도 사실은 새벽 2시까지인가 뭐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아무튼 막 정말 바쁘게 살았을 때 독일로 넘어가서 환경도 바뀌고 시차도 바뀌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독일에 가서 한 이틀 만에 어학원을 바로 등록해서 다녔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적응 시간 가지고 뭐 여행도 다녔다가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다음 날에 외출해서 커뮤니티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어학원을 아침반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은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막 내 소리에 너무 막 스트레스가 받아서 자지러지겠는 그 기분. 항상 내 목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내 소리에 대해서 내 노래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막 더 바닥으로 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노래가 안 된다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때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노래가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가 아니라
몸에 이렇게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확인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하면서 발성적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지 그걸 이제 스무스하게 잘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이모저모 아무튼 막 상황이 아무튼 막 총치성난국으로 그때도 치달았을 텐데, 이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성대 결절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목감기처럼 오거든요, 성대 결절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목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말할 때 허스키가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캑캑거리면서 헛기침을 막 하게 돼요. 막히는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살에 걸린 것 같은 그 느낌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기침을 한다고 해서도 목이 또 바로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리가 이렇게 빠지고 소리가 또 시원하게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바로 좋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발성적으로만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후두암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후두암은 아니고 인후염이었는데 너무 이게 크게 부은 거예요. 육안으로 이제 혹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염증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인후염 플러스 저는 예민하게 느끼니까 성대 검사도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꼬챙이 같은 거를 넣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금방 이렇게 넣어서 사진 딱 찍을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그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절이 있나 없나는 그런 식으로 혀를 이렇게 뭐 이상한 소독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잡고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성대 결절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목을 많이 써서, 목을 잘못 써서 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저처럼 몸의 염증 반응이 너무 이렇게 한동안 심했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거랑 겹쳐서도 성대 결절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은 또 많고 목소리 소모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더 안 좋게 한동안 증상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좀 감기인가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시간을 오래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병도 보면은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서 큰 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성대 결절도 계속해서 뭔가 목이 오랫동안 이상하다, 이 감기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다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성대 결절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확인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그렇게 또 그 권유를 받게 되거든요. 음성 치료를 받아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정말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인이 돼야지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알고서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것과 모르고서 생활 패턴을 가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기가 목 상태가 그냥 좀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진짜 생물학적으로 진짜 이게 고장이 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막 많이 내고 말을 아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을 하게 되고 카페에서도 그냥 막 떠들게 되고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결절을 지나서 완전히 허스키가 자기 목소리가 돼버리는,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 이렇게 넘어가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평상시의 습관을 이제 바꿔주는 우리가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말하지 말라 아니면은 음성 치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지 말라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할 때 대신 음성을 좀 더 조심스럽게 이제 쓰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가중되는 힘들을 릴렉스 시키면서 얘기를 항상 편안하게 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항상 의무적으로 숨 마시고 얘기하는 패턴을 몸에 습관화 시킬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숨을 항상 잘 마시고
어느 정도의 호흡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배가 부푼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말을 하고 말이 끝나고 이 느낌을 풀어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목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성대의 운동량이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 성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유연하게 잘 늘어나고 수축되고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평상시에 잘 되면은 훨씬 더 소리를 윤택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긴장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 컴퓨터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3, 4시간 지나고 아니면 5시간 지나고 몸을 펴려고 하면은 막 아파요. 정상 수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빠는 50견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막 이렇게 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아프다고.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굳어지면 이거를 정상으로 쓰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상 수치의 몸의 형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근육이 평균 수치로 쓰여야 될 만큼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운동도 안 하다 보면 근육량 떨어지죠. 성대의 운동량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대를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빠직 하고 뭔가 부서지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꽉 굳어 있는 거를 펴려고 하면은 더 막 아프게 느껴지고 막 담 걸리고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 운동량이 중요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대 운동량을 늘리는 비결이 뭔가요? 방법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오늘 가장 쉬운 거 2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숨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패턴들 여러분들 몸에 익히는 것부터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자주 연습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허밍 연습, 그리고 2번째는 우라고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건데 안정적인 위치로 음정을 먼저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목이 평상시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경직된 거 근육부터 먼저 풀어주고 릴렉스 먼저 시켜주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런 허밍 훈련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편안한 단위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목에는 최대한 아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호흡하고 배가 쑥 들어가지 않게끔 확인해 주시면서 배 위에 손을 얹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게 점점 어때요, 여러분들? 간격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로 시작했다가 조금 더 넓은 단위로 계속해서 써주는 거예요, 성대를. 늘려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늘려줬다가 원상태로 돌리고, 더 늘렸다가 원상태로 돌리고, 이걸 해주는 거죠. 나중에 이걸 잘하면은 이제 노래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훈련을 평상시에 해놓으면은 고음 위치까지 갈 만한 성대를 늘리는 형태로 우리가 자주 이런 훈련을 해줬기 때문에 고음을 쓸 때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계속 낮은 소리로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성대 운동량이 떨어져서 음성을 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노래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성대 운동량을 가져주는 거예요. 잘 되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늘려도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할 때 최대한 이거는 스무스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렉스를 시켜주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과는 상관없이 훈련을 하는 게 좋고, 뭐 힘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그 호흡을 이렇게 놓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정도의 힘, 거기까지만 힘을 사용하는 거고, 뭐 얼굴이나 뭐 목이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 이완되는 느낌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하는데 목이 너무 많이 조인다 하시는 분들께 훨씬 좋은 연습법은 우라고 발음하면서 우
이렇게 하는 건데 살짝 하품을 하면서 하면은 더 좋아요. 하품을 대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품하는 느낌을 동반하면서 해주면은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한 번에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품하는 느낌 더 넣어보고 그러다가 다시 좀 쉬고 한 번에 많이 하려고 욕심 가지시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다시 호흡하고 자, 우라고 하다가 조금 열리는 느낌 캐치하셨나요? 너무 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목이 쪼여요. 높은 음 올라가면. 그래서 발음의 변형, 모음의 변형도 조금 자기가 편하게 유도하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우우 막 이렇게 끊기는 느낌도 들고 이럴 거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호흡이 들어갔어요. 호흡이 다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브로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일단 끊겼잖아요. 끊겼으면은 다시 그 끊기는 음 밑까지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리셔야지 무리해서 이렇게 당기려고 하니까 뭐 피자치즈도 이렇게 쫙 늘리면 오래 늘릴 수 있는데 막 먹으려고 막 이렇게 뺐다가 그냥 끊어지죠. 고무줄도 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리는 것도 천천히 늘리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늘릴 수 있는 만큼의 무리하지 않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더 늘려야지 오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무줄도 그렇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탄성 이상을 쓰려고 막 몇 번 막 묶다가 얘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조금씩 음정을 올려나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사실 노래할 때 이렇게 스케일 연습하잖아요. 이거 냈다가 이거 내면은 좋은 연습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목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성을 스케일을 올려가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이 아플 때나 통증이 있을 때나 목이 좀 부어있는 느낌이 있을 때나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재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면서 음성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약해지죠. 무조건 쉬어라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맞는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서 점점 강화로 넘어가면서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치유하는 게 그게 확실한 방법인 것이 병을 낫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이미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대결절이나 목의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상하게 연습하지 말라고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랑 코멘트 나눌 것들 나누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